너무 맞는 말씀들이네요. 제 팔자 제가 꼬았습니다. 신세 한탄을 하다 보니 빠진 내용이 많았는데 우선 시댁은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. 아버님이 사업하시고 부동산도 꽤 가지고 계세요. 현금이 많지 않아 매번 저희 남편한테 현금 가져와라. 나중에 이거 다 너네 거다. 하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시누이 3천만 원 이후부터 저희 집의 모든 돈을 제가 틀어지고 있는 상태라 감히 빚은 못 내는 상황입니다.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 때도 제 명의로 했고요. 지금은 그때의 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고 뼈저리게 후회 중이지만 어렸던 당시의 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잠깐 당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이 이혼 후 엄마와 살다가 엄마 사정이 안 좋아져 아빠 집으로 가게 된 상태였습니다. 아빠는 저를 억지로 맡게 되었고 그 때문에 새엄마와 싸우느라 집안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. 저도 저대로 버림받은 기분에 너무 힘들었고요. 그렇게 아빠 집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궁지에 몰린 상황 같은 느낌이었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옥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더 심한 지옥으로 제 발로 들어간 거였죠. 오랜 시간 동안 시부모님은 왜 반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쉽게 받아들였나? 내가 만만해서 그런가? 하며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.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분 조건이 시동생보다 좋다는 걸 알고 결혼을 살짝 말리셨다는 걸 알게 되어 깨닫게 되었네요.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며 느끼게 된 건 딸은 높은 집에 시집 보내고 며느리는 낮은 집에서 들여야 한다 생각하나 보다. 며느리와 아들을 본인 손에 쥐고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으셨나 보다 하는 거였습니다. 저랑 연을 끊고 지내는 동안 아이가 자라면서 예의 바르게 자란 것 같아 보이고 또 제가 악바리처럼 살림하는 걸 보시고는 그분들 나름 저를 좋게 평가하신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이 먼저 여러 번 손도 내미셨고 손주한테도 아주 잘해주셔서 저도 아들을 보고 다시 왕래하고 산 거였습니다. 그리고 저희 시누이 예쁘고 잘났습니다. 그래서 시집도 아주 잘가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 부리면서 살아요. 그런데 자기가 잘 보일 사람과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을 기가 막히게 구분하는 두 얼굴입니다. 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싫더라고요. 혼수도 당연히 3천만 해간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더 해주셨죠. 저희한테 3천만 원을 그렇게 가져가 놓고 시누이도 시부모님도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.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그렇지 나중에 뭐 하나 팔게 되면 그깟 3천만 원이 대수냐.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. 하는 개소리를 하면서요. 그냥 없는 저한테 뜯어가지 말고 뭐 하나 팔아서 쓰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볼 땐 자식들 돈 가져다가 그 돈 틀어지고 마음대로 조련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 이후의 일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남편한테 한 가지만 선택하라 통보했습니다. 너무 지쳐서 더는 너희 집이랑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다. 너도 니네 가족이랑 인연 끊을 거 아니면 나랑 너의 인연을 끊자. 자식도 다 주겠다. 그냥 나 고생한 거 불쌍하게 생각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하나만 주면 된다. 하고요. 그랬더니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날리는데 아깝지 않냐고 하네요. 해서 100세 시대에 유산 하나 바라보고 머슴같이 살 자신이 없다. 난 이만 포기하니 당신이나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. 하고 말했습니다. 저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. 남편 혼자만 기대하고 포기를 못했던 거죠.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분명 시부모님보다 제가 먼저 죽을 텐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살겠나요? 아무튼 잘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.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을 거라고요. 그렇게 살면서 왜 이혼 안 했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답변을 드리자면
제가 부모한테 버림받아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. 의지할 곳이 없다는 공포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부모가 번듯하게 잘 버텨주었다면 어리석은 제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한번 말려주시기라도 했겠죠. 해서 그런 삶을 아이에게 대물림하는 것 같은 죄책감도 컸습니다.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려 남편에게 주고 나올 자신도 없었고 벌이가 많지 않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혼자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. 돈 없는 엄마 따라가봤자 아이에게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? 그런데 이제는 아이도 많이 커서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됩니다. 물론 정서적으로는 엄마가 아직 필요하겠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해서 이제는 제가 살기 위해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안 사람들과의 연을 모두 끊어버릴 겁니다. 해서 변호사 상담도 예약해 놓은 상태네요.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꼭 이겨낼 겁니다. 마지막으로 답답하고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, 진짜 허리네요. 저도 미혼이고 저희 엄마가 시집살이 하는 걸 많이 보고 살았지만 이건 뭐 그보다 더 했던 것 같네요.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앞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만 생각하며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마음고생에 몸까지 고생해서 노후의 몸이 남아나질 않겠어요. 편하게 살아야 병도 없는 법인데 쓰니가 참 안쓰럽습니다. 힘내세요. 두 번째, 고생했어요. 댓글 중에 등신이다, 왜 이혼 안 했냐, 왜 참고 사냐 그러는데 직접 겪어보지 않고 그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기 쉽습니다. 오죽 답답했을까 싶네요. 이혼 쉽지 않아요. 갈 데도 없고 바로 취직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. 의식주를 해결하고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면 생각할 수 있겠죠. 오히려 경제적 독립이 된다 해도 이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아이도 다 키워놨다 했고 집도 본인 명의이니 집만 받고 다 주고 이혼하는 거 찬성합니다. 그리고 님이 해야 할 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는 겁니다. 누구라도 혼자 살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니까요. 이혼은 변호사 예약까지 해놓으셨다니 만나서 잘 상의하시고 두세 분 정도 더 만나보세요.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습니다. 세 번째, 딱 쓰니 말 그대로네요. 아래 조건 며느리 들여서 본인들 뜻대로 휘두르며 살겠다는 거. 남편이 말한 아깝지 않냐는 건 유산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쓰니와 다툼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 집에서 누리고 살아온 걸 놓치기 싫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문화, 습관, 재산 모두 포함인 거죠. 그 안에 더 이상 쓰니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세요. 너랑도 끊고 싶다고 말했으니 어떤 대답이 있겠죠. 이거든 저거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라고 하세요. 안 그러면 쓰니 병 생기겠어요. 부디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. 네 번째,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. 신우한테 3천 꼭 받아오시고 집도 잘 챙기고 위자료도 잘 챙겨서 새 인생을 사세요. 번아웃 오지 않게 홀가분하게 여행도 다녀오시고요. 그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요? 다섯 번째, 그 시가 재산을 홀로 독식할 줄 아나? 요즘 그러면 바로 소송 들어가서 싸움 납니다. 지만 자식이냐고요. 더 더러운 걸 보기 전에 그냥 손 털고 나오세요. 아들 데려오지 말고요. 엄마가 받은 상처는 생각도 안 하는 놈인데 알아서 잘 크겠죠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